월급날 통장에 숫자 찍히는 그 순간은 짜릿한데 며칠만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죠.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 생활비, 남는 건 없고 주변은 다 돈 버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제자리인 느낌.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급하게 올라타고 꺾일 때는 공포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2026년은 이 실수를 하면 진짜로 몇 년치 시간을 잃을 수 있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스템만 있으면 같은 시장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에 벌어질 수 있는 큰 그림을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직장인 기준으로 QLD로 버티는 힘을 만들고 TQQQ로 수익을 증폭시키는 운영법을 대본으로 깔끔하게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하냐?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PER이 높다, 너무 올랐다,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걸로는 타이밍을 못 잡아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상승을 밀어 올리는 엔진이 뭔지, 그리고 그 엔진이 언제 멈추는지입니다. 요즘 상승의 표면적인 이유는 다들 알고 있죠. AI 인프라 투자, 빅테크의 설비 투자, 전력망, 반도체, 데이터 센터,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연료, 개인 투자자의 추격 매수, 뒤늦게 들어오는 FOMO가 붙으면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더 높이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시장을 밀고 가는 힘이 이제 펀더멘털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계처럼 돌아가는 매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계속 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똑같이 기계처럼 팔아버린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힘은 인덱스 자금입니다. 연금, 퇴직연금, 적립식, 자동이체, 이런 돈은 매달 들어오고 들어오는 돈은 S&P 500, 나스닥 같은 큰 바구니를 사요. 가격이 비싸도 삽니다. 특히 상위 대형주로 돈이 더 쏠리는 구조라서 큰 종목이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끌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힘은 기업 자사주 매입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 유통 주식 수가 줄고 주당 이익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주가는 더 단단해져요. 이건 경기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정책과 인센티브 구조가 얽혀 있어서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시장을 받쳐줍니다. 세 번째 힘은 옵션 시장의 해징입니다. 콜옵션이 많이 붙으면 옵션을 판 쪽은 위험을 줄이려고 현물을 사는 쪽으로 움직여요. 이 과정이 지수를 위로 떠받치는 압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덱스 돈, 자사주 매입, 옵션 해징, 이 세 개가 합쳐지면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시장은 더 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2026년 상반기가 뜨거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같은 구조가 반대로 작동하면 하락이 정말 잔인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덱스 자금이 빠져나가면 자동 매도가 되고 기업은 현금이 부족하면 매입을 줄이고 옵션 해징은 매도로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 뜨거웠던 만큼 꺾일 때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답은 간단합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구조를 이용하고 꺾일 때는 구조가 던지기 전에 먼저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직장인은 매일 차트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QLD와 TQQQ 조합이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QLD는 나스닥 100을 일간 기준으로 2배로 추종합니다. TQQQ는 3배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수익이 커지지만 변동성이 커질수록 흔들림도 커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QLD는 근육, TQQQ는 부스터. 근육 없이 부스터만 달면 조금만 흔들려도 차가 뒤집혀요. 반대로 근육만 키우면 속도가 아쉬워요. 그래서 직장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QLD를 기본으로 깔고 TQQQ는 조건이 맞을 때만 양념처럼 쓰는 방식입니다. 그럼 조건이 뭔데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뉴스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는 늘 비슷한 경고등이 켜져요. 여러 개가 동시에 켜지면 그때는 욕심이 아니라 생존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 시장이 이상하게 뜨거워질 때입니다. 아무 회사나 아무 코인이나 아무 테마나 이유 없이 폭등하고 다들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상승의 마지막 구간은 똑똑한 돈이 아니라 뒤늦은 돈이 밀어붙이는 구간이 많아요. 둘, 수익률에 대한 기준이 망가질 때입니다. 사람들이 작년에 30% 먹고도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 시장은 이미 과열된 상태일 수 있어요. 정상적인 기대가 깨졌다는 건 감정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신호입니다. 셋, 빚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입니다. 신용, 마진, 레버리지, 이게 늘어날수록 하락은 더 빨라져요. 왜냐? 내려가면 반대 매매가 자동으로 터지고 그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넷, 공포와 탐욕이 탐욕 쪽으로 쏠릴 때입니다.
지표 하나만 보지 마세요. 더 정확한 건 분위기입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주식 얘기만 하고 모임에서 종목 추천이 오가고 운전기사님도 종목을 말하고 그런 날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끝을 향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실물 경기와 기업 실적이 동시에 꺾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고용이 약해지고 소비가 둔해지고 기업이 가이던스를 낮추기 시작하면 높은 밸류에이션은 갑자기 독이 됩니다. 특히 대형주 실적이 실망하면 인덱스 매도가 상위 종목으로 집중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언제 팔고 언제 사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근데 직장인에게 정답은 예측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저는 QLD와 TQQQ를 이렇게 운영하는 걸 추천합니다. 기본은 QLD 자동 적립입니다. 월급날 기준으로 날짜를 정해서 시장이 좋든 나쁘든 QLD를 꾸준히 모읍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버티는 힘을 만들어줘요. 폭락이 와도 내가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퇴장하는 순간 복리가 끊깁니다. 그리고 TQQQ는 규칙형으로만 씁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강세 흐름일 때 나스닥이 추세를 유지할 때 일정 구간에서만 분할로 붙습니다. 반대로 경고등이 여러 개 켜지면 TQQQ는 욕심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올립니다. 여기서 현금은 겁쟁이의 돈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사는 탄약입니다. 추가로 상승장에서 꼭 넣어야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사람은 결국 욕심해져요. 수익이 나기 시작. 조금만 더 하다가 한 번에 큰 하락에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TQQQ에는 반드시 이익 보호 규칙이 필요합니다. 큰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은 들고 가되 급락이 오면 자동으로 일부가 정리되게 만드는 방식. 이렇게 해두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살려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은 뜨거울 수 있어요. AI 투자, 금리 기대, 그리고 기계적 매수 구조가 시장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적 구조는 방향이 바뀌면 반대로도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만 믿으면 안 됩니다. 상승도 먹고 하락도 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LD로 중심을 잡고 TQQQ는 조건이 맞을 때만 양념처럼, 그리고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면 욕심을 줄이고 현금과 방으로 전환. 이게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2026년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2026년은 시장이 당신에게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올라갈 때는 더 사고 싶게 만들고 내려갈 때는 다 팔고 싶게 만들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오늘 이 대본을 보고 당신만의 규칙을 종이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세요. 그게 2026년에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돌려주는 사람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QLD 비중과 TQQQ 비중을 직장인 월급 구조에 맞춰서 더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드리겠습니다.